제 이번 영상은요, 그 초보자들이 흔하게 하는 실수에 대한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제가 왜 영상을 찍었냐면요, 제가 원래 안 하던 SNS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안 하던 SNS를 하다 보니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죠. 왜냐면 SNS의 특징들이 뭐냐면, 이 막 분위기라는 게 막 있잖아요. 이게 막, 그래서 막 너무 분위기를 조정하는 사람도 많아요, 솔직히. 왜냐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포지셔닝이 있잖아요. 내가 집을 샀으면 집값이 오르길 바랄까요? 안 오르길 바랄까요? 그쵸? 오르길 바라는 거잖아요. 집이 없는 사람들 어때요?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떨어지길 바라잖아요. 이 분위기라는 걸 딱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분위기라는 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포지션에 따라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SNS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뭐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뭐 카페라든지 카페 같은 데 부동산 카페를 보더라도 뭐 돈을 벌고 싶은 사람도 뭐 있겠지만 뭐 아닌 사람도 있는 거고 뭐 살려고 해다 놓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이 분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가장 기본은 뭐냐면 돈이 벌고 싶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누구나. 그래서 초보자들이 이런 분위기에 너무 휩쓸린다는 거죠. 제가 그 그렇다고 제가 그 사항을 봤을 때 분위기 조정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상을라도 통해서 조금 초보자분들이 조금 본인의 마음을 조금 좀 잡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처음에 뭐냐면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패닉 바잉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패닉 바잉. 그러니까 뭐냐면 분위기에 너무 내 본인이 멘탈이 나가버리는 거죠. 나가다 보니까 정말 본인이 생각지도 못하게 그냥 매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아, 이때 아니면 정말 못 사는 거 아닌가? 정말 가격은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막 내가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패닉바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오르면 떨어져요. 왜냐면 그래프라는 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 이 그래프가 자질구리한 대로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연결되면서 결국에는 그 그래프의 첫과 끝을 올라갔을 때 전체적 우상향이 되는 거지 그 등락은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등락이 갑자기 조그만 등락이 아니고 큰 등락이라고 예상을 해보세요. 그 내가 진입한 시점이. 그러면 내가 꼭지 잡는 거거든요. 그 꼭지 잡는 거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있어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말을 못해요. 왜냐면 내가 꼭 잡았잖아요. 가격도 폭등했을 때, 아, 내가 이때 가격 확 올라야지 내가 그나마 만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막 분위기 조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패닉방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에 대한 부분으로 현혹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패닉방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시장의 흐름. 자, 시장의 흐름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시장이 급등기인지 아니면은 안정기인지 하락기인지 이런 걸 또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가격이라는 거 어떻게 급등기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간단하게 봐서 네이버에 보면 네이버 실거래가라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실거래가 그래프를 10년, 7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프가. 우리 사인, 코사인처럼 하는 것처럼 그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올라갈 때 어때요? 급하게 올라가면, 기울기가 급하게 올라가면 어때요? 급등인 거죠. 내가 실거래가를 찍어보세요. 실거래 내가 지금 진입하는 타이밍이 5월달과 만약에 지금 내가 지금 11월달이면 10월달 그래프와 10월달 그 실거래가와 그 9월달 실거래가와 6월달 실거래가 찍어봐서 그래프를 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그래프 내가 찍어볼 필요 없죠. 다 나와 있어요. 그 뭐 네이버 부동산, 아실 같은 데 보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플랫폼을 이용하면. 그때 그래프가 급격하게 올라간다. 그거 급등기인 거예요, 급등기. 급등기 때 본인들이 꼭지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본인들이 급등인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 남들이 하는 얘기 사세요, 사세요. 아니, 본인 돈 아니잖아요. 남의 돈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아파트 사세요. 내 아파트 시국가 만들어주세요란 말이에요. 그거에 되면 여러분들은 그 꼭지 잡고 결국에는 나중에 가격이 하락됐을 때는 이거 뭐 하락된다 그래가지고 내 재산상에 실제로 보면 손해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팔 건 아니니까 지금. 없는데 기분이 완전히 우울해지는 거죠. 그리고 몇 년을 그 가격대 내가 회복달라면 묶여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 저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어요. 실제적으로. 예, 저는 아파트 투자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 아파트 투자를 그렇게 남들이 사야 될 때, 아닐 때,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남 얘기 듣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남하고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남들이 사라고 할 땐 절대 안 사요. 저는요. 그 남들이 사라고 할 때가 뭐냐면 그 아파트 한 채 가진 그분들이 얘기할 때 절대 안 사거든요. 저는 시장이 안전히
하락해서 사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걸 어떻게 판결할 수 있는 게 뭐냐? 매수자 우위시장과 매도자 우위시장을 알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예측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파트 살려고 해요. 그 해당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매도자가 완전히 고자세야. 깎아달라는 거 말도 안 돼. 하루만 잘 대로 뭐 자고 일어나면 가격 오르고 막 이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럴 땐 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사고 싶어도 막 매도자가 안 팔어 막 계좌번호도 안 주고. 그때 사지 말아요 그냥. 그때 살 필요 없다니까요 그때는. 근데 대부분 그때 뭐 아쉬우니까 조급하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 본 초보자라면 여러분 초보자라니까요. 그분들한테 자주지 되는 거라니까요. 그때 사지 마세요. 반대로 내가 뭐가 살려고 그래요. 근데 매도자가 뭔가 좀 딱 뭐 접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도자가 사세요, 사세요. 내가 뭐 조율 잘해줄 테니 부동산에 뭐 잘 깎아준대. 우리 매도자분이 뭐 저 가능하면 뭐 해주겠다 해주 막 그게 많어. 내가 내 원하는 조건들이 막 나는 막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뭐 해주겠다고 그러고 가급적이면 막 뭐 내 조건을 맞춰주겠대. 그거 어때? 이게 매수자 우위 시장이거든요. 그때 사야 돼요, 그때. 왜냐면 가격은요, 아파트 가격은 정착지가 아니잖아요.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협상을. 근데 호가가 계속 올라가고 올린다는 거는 매도자가 그 협상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거고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 사람들 조율을 말해준다는 거는 매수자가 우위 시장이고 내가 협상의 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초보자라면 그 급등기 때 가격이 막 올라가실 때 내가 못 샀으니까 막 근데 그 일부 아파트들, 그러니까 강남권 아파트들과 한강벨트 라인의 아파트를 제외하고서는 그렇게 오르지도 않았어요. 최근에 그 시장 자체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그 강북의 그 주변이라든지, 그리고 뭐 수도권이라든지 그 아파트 가격 상순위를 봐보세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장담 한번 내년에 중순 다시 가격대를 봐보세요. 가격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걸 보시면, 내가 가격을 언제 사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미 샀던 분들이라면 그 급등에 샀던 분은 내가 비쌀 때 샀구나 이런 걸 느끼실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내가 그때 막 급하게 못 산 거 아니어서 초조했었던 분들은 타이밍을 다시 보세요. 타이밍을. 그리고 실거주자들, 1주택자들 이 규제들 많이 생겼잖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토호제 묶어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고 대출 규제 6억 있잖아요. 6억 적은 돈 아니에요, 그 돈. 정말로 막 비싼 아파트들 막 받아가지고 막 내가 막 20억씩 뭐 40억짜리 20억씩 대출 받아 사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은 그런 대출이 규제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초보자라면요, 그 패닉바이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추격 매수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과거에 역사적으로 다 검증이 된 얘기입니다. 제 의견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실 분들이라면 타이밍을 보시고요. 내가 매수자잖아요. 그쵸? 매수자 우위 시장 기다리세요. 그때가 타이밍이에요. 그때가. 그래도 그때 협상을 하시고 내고도 그때 많이 하시란 말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초보자들이 많이 할 실수에 대해서 그 영상을 찍었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매수자 우위 시장일 때 사시라고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